어느 날 문득 나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하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예전엔 쉽게 하던 일이 버거워질 때 문득 실감하게 되는 시간의 흐름. 그 앞에서 우리는 때로 당황하고 때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올해 68. 평생 회사에 다니다 은퇴한 분이셨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는 게 의미가 없어. 회사 다닐 때는 바빴는데 지금은 할 일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왜 스스로를 이렇게 낮게 보실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더 빨랐던 몸, 더 또렷했던 기억력, 더 왕성했던 에너지.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으면 매일매일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쓸모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쓸모라는 잣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재지 말라.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산하는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가치가 정말 생산성에만 있는 걸까요?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처음엔 많이 우울해 하셨답니다. 나는 이제 집에서 밥만 축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할머니는 그저 손녀 곁에 앉아서 말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가. 그 한마디. 손녀는 그날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손녀가 말했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아도 그저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취의 언어로 세상을 배워왔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것이 곧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의 의미를. 기시미 이치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우리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건강하던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됐던데. 그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70억 명의 사람이 있고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더 가진 것 같아 보이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겠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남의 삶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비교는 결국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럼 무엇과 비교해야 할까요?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작년의 나, 10년 전의 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여유로워졌다는 것. 예전보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더 소중한 것을 볼 줄 알게 됐다는 것. 저는 요즘 산책을 자주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빨리 걷기만 했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 운동 삼아. 그런데 요즘은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의 작은 꽃도 보고 하늘의 구름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전에 빠른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열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을 끊임없이 줄 세웁니다. 직급으로, 나이로, 재산으로, 학벌로. 그 서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받고 남을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직함이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허전함.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중견기업 임원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나는 이제 그냥 평범한 노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죠. 그런데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하셨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셨답니다. 여기선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냥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그런데 그게 참 좋더라. 그분은 깨달으신 겁니다. 직함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의 자유를.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좋은 학생, 훌륭한 직장인, 성공한 부모.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드는 용기입니다. 어떤 분이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해도 좋고, 쉬어도 좋고, 배워도 좋고, 놀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즐기면서 하느냐,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느냐입니다. 저는 요즘 그림을 그립니다. 잘 그리지도 못하지만 그냥 좋아서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그려서 뭘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그 순간이 좋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취가 아닌 존재로 사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관계보다 진심 어린 한두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제 주변에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친구가 많았던 분인데 나이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니까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할머니와 친해지셨습니다. 둘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따금 차 한 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답니다. 친구가 100명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과거의 지위나 재산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한 사람으로서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런 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이 드는 것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위로 비교하지 맙시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가진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무엇을 얻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서열을 버립시다. 직함이나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재지 마세요. 당신도 남도 모두 동등한 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갑시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역할에 갇히지 않고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오늘 하루 내가 이룬 것보다 내가 느낀 것에 집중하기.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모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좋습니다. 조금 느려도 좋고, 조금 부족해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드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